안녕하십니까.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자, 여러분 저랑 세계사 공부 한번 할까요? 세계사 어떠세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관심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연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세계사 좀 했지 하는데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그것만으로 지금까지 이제 더 이상의 보충이 없으신 분도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2학년이 세계사를 공부하고 중3에는 한국사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통, 예, 사탐이라고 그러죠. 공통사회과학 분야로 해서 세계사하고 한국사가 동시에 들어가는데,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세계사를 접근을 할 때 초등 고학년은 정말 세계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통사,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그런 거 편년체라 그러죠. 시간 순서대로 세계사를 하나씩 쭉 밟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세계사라는 완만한 언덕을 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세계사를 좀 더 재미있게 주제별로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배경 지식도 쌓이고 상당한 세계사에 대한 어떤 미세사의 지식도 쌓이고 재미있게 세계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입니다. 자, 이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과 나무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세계사를 바꾼 37가지 물고기 이야기, 세계사를 바꾼 21인의 위험한 뇌,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감염병 등, 이렇게 앞에가 세계사를 바꾼 하고 이제 화학 이야기 1, 화학 이야기 2, 맥주 이야기, 와인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세계사 공부도 하시고 상식도 쌓으시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아쉬워하는 거지만 작가분이 일본 분입니다. 아까 일본 분이라서 아쉬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과 상식과 지식을 쌓으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좋은 책이다 싶어서 딱 보면 일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많은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이나 이렇게 다양한 책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쉽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작가 선생님은요, 일본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농학 박사 이나가키 히데히로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굴도 잘 모르고 경력도 잘 모르시지만 책을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아신다. 정말 많이 아신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이분이 좀 편안한 말로 덕후, 박사님이시겠지만 덕후구나. 정말 이분은 이거를 정말 제대로 아시는구나.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하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나가키 히데히로 박사님은요, 농업 생태학, 잡초과학, 농업 연구에 종사하면서 저술가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식물의 위대함과 매력을 전해주는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입니다. 잡초과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가 일본 그 저자분이시나 박사님들 이렇게 경력을 볼 때마다 새삼 놀라는 게 분야가 굉장히 미세해요. 예를 들면 민물고기를 연구하신다. 그러면 박사님 중에는 민물고기 어느 지역 무슨 민물고기 전문 박사,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류 박사, 해양 박사, 이게 크게 뭐 이렇게 틀이 크다면은 일본의 박사님들 보면은 뭐 무슨 지역의 어느 생태 무슨 선충 박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디테일 분야가 굉장히 세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나가키 히데히로 박사님을 통해서 잡초과학이라는 거 있다는 걸 알았고요. 재미있습니다. 자, 1968년에 스지오카 현에서 태어나셨고요. 오카야마 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에서 잡초 생태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재미있어서 밤새 읽는 식물 이야기, 그 다음에 싸우는 식물, 이토록 아름다운 약자들 등의 많은 저술을 쓰셨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은요, 후추를 향한 검은 욕망이 오늘의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부제목 하에 진행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식물에 대한 그림도 아주 깔끔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요리를 하시거나 집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문 요리사이시거나 이게 재료를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많이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식물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13가지 식물이 뭐가 있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자, 초강대국 미국을 만든 악마의 식물 감자. 두 번째는 토마토, 인류의 식탁을 바꾼 새빨간 열매 토마토. 그 다음에 후추, 대항해 시대를 연 검은 욕망 후추. 후추 이야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결국은 사람들이 인도로 그 무서운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 캘커타로 간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힘이 바로 후추죠. 후추가 금보다 더 비쌌으니까요. 콜럼버스의 고뇌와 아시아의 열광 고추. 그 다음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떠받친 약효 양파. 저 이게 챕터 제목을 읽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이걸 먼저 읽었는데, 가자지구의 고대 피라미드가 우리나라 고조선이 건국되던 기원전 2333년 그 전후에 가자지구의 고대 왕국 피라미드가 건설되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건설업자들이 주로 먹었던 게 양파랍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파가 그렇게 오래된 식물인가, 그렇게 예전부터 사람들이 즐겨 먹었고, 또 이게 양파가 몸에 그렇게 좋아서 그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처럼 먹었다는 거에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식물이 차, 세계를 바꾼 두 전쟁의 촉매제 차, 녹차, 홍차, 예, 그 차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인류의 재앙, 노예무역을 부른 달콤하고 위험한 맛 사탕수수.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산업혁명을 일으킨 식물 모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식물을 배치해 놓은 순서가 그래도 대충 어떤 전체 인류 세계사의 시간 순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씨앗 한 톨에서 문명을 탄생시킨 인큐베이터 볕과 식물 밀. 그 다음에 10번째가 고대 국가의 탄생 기반이 된 작물 벼. 밀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총균쇠에서도 나오지만, 저는 정말 제가 예전에는 그 밀이나 벼나 보리나 이런 씨앗들, 곡식 씨앗들은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게 잡초를 개량해서 된 곡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 작은 그 잡초가 어떻게 이렇게 큰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됐을까? 근데 역시 여기서도 고대 국가의 탄생 기반이 된 작물벼, 그 다음에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식물 콩. 예, 저는 이 11번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왜냐면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제가 듣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관세를 놓고 약간 좀 양국 사이에 좀 트러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러블로 인해서 항상 이쪽에 트러블이 생기면 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쪽에서 나비 효과가 생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콩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아주 대규모로 콩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콩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을 해 갔는데, 올해 이제 그 양국 사이의 관세로 인한 여러 이제 불편함 때문에 콩 수출이 거의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막 농가에서 이 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중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몇 번을 봤는데, 여기 마침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식물 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선택해서 읽었습니다. 원래 콩의 원산지가 중국이래요. 근데 지금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산지는 중국인데 지금 현재는 미국이 더 대량 재배를 해서 중국이 또 수입해 가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옥수수. 예, 12번은 옥수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옥수수 박사님도 계셔서 저희 나라도 옥수수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 옥수수라고 합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의 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바이오 연료를 몇 프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소득 국가나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층 사람들의 어떤 건강이나 생명의 비율이 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먹는 쪽으로 쓰이느냐, 바이오 연료 쪽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살고 죽고 생활이 유지되고 안 되고의 결정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읽었던 적이 있어서 옥수수 이야기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가 먹는 건 아니고요. 이건 식물이고요. 튤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거품 경제를 일으킨 욕망의 알뿌리 튤립. 튤립 주식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 이제 튤립이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황금 시대를 열면서 튤립이 이게 주식의 상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어떤 거 막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처럼 튤립도 그렇게 막 하루면 막 알뿌리 하나당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엄청난 투자에 열풍을 일으켰던. 그 13개의 식물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 먹는 겁니다. 튤립만 빼고.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책을 학생들과 수업해 보면 3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딱 소제목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게 읽어요. 한 챕터 한 챕터. 그래서 일주일에 한 2개나 3개 그러면 한 달이면 이 책을 충분히 끝낼 수 있어서 학생들이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 작가님 그러니까 박사님의 상식과 지식에 깜짝 놀랍니다. 세계사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 각각의 식물에 일반적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아주 디테일한 지식을 아주 잘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모카 이야기 읽거나 콩 이야기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세계사에서 후추가 아니면 모카가 아니면 콩이 미친 영향 나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읽는데 그것보다 훨씬 깊이 있게 그 각 식물의 특징과 효과 그다음에 작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역시 식물학 박사구나. 첫 번째, 주제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편하게 읽힌다. 두 번째, 각 식물에 대한 상식과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골고루 섞인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글을 읽을 때 그 글 쓴 사람의 필력이라고 하죠. 그 한 편 한 편 글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싹싹 넘어가는 편안한 느낌? 이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번역을 잘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예, 어쨌든 번역도 잘하셨고 쓰신 분도 잘 쓰셔서 가독성이 참 좋습니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어요. 출판사에서도 배려를 해 주신 게 책이 생각보다 가벼워요. 종이질 자체를 무겁지 않은 종이질로 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사파라든지 그림도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넣어 주셨고요. 그리고 색깔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2도 아니면 3도. 그러니까 제 말은 컬러풀하지 않아서 오히려 눈이 편안하고 참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 그림도 좋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세계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또 13가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정말 식물학 박사만이 쓸 수 있고 알 수 있는 내용. 한번 여러분도 깊이 있는 지식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세계사를 바꾼 시리즈 중에 13가지 식물 이야기 이나가키 히데히로 박사님의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동락석회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